예, 안녕하세요. 콩콩놀입니다. 어, 요즘 제가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고, 폭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매를 통해서 이 재개발 투자 지역을 좀 많이 찾아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며칠 있다가 보니까 제가 임장을 했던 그 곳인데, 그 폭망한 사례로 다시 재매각으로 나온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기로 해서 폭망한 사례, 그 다음에 성공한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물건인데요. 요게 이제 한 8월 8일자에 매각이 다시 나온 물건입니다. 그 신건인데요. 옆에 보면 재매각 물건이라고 빨간 글씨가 되어 있죠. 대지권 미등기도 있는데, 별로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는 큰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재개발 물건이라고 하면, 이 재매각이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물건 같은 경우 먼저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음,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 요 지도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그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 주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역이 많이 지정이 됐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거의 주안 1구역 정도 하고 8구역 정도 빼고는 거의 그 해제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해당 물건인데, 저도 현장에 이제 임장을 가서 그때 이제 확인을 했는데, 해제가 된 지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입찰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박땡땡이라는 사람이 156%나 되는 금액으로 단독 입찰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대금 미납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아마 뻔할 뻔자로 받고 나서 이제 알아봤더니 조합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역 구정 그 지역 어, 그 구역 지정이 이제 해제가 된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대금 미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런 케이스는 사실 망한 케이스죠. 만약에 입주권을 노리고 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다른 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임장을 갔다가 입찰을 하려고 좀 많이 이렇게 살펴봤던 물건인데요.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라가 아니고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여기에 이제 그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요거 이제 정리해 놓은 걸 보면, 12년 12월 14일 날 소유권이 넘어온 걸로 알 수 있어요. 이 302호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물 자체가 이 4층 통 건물이 하나의 주인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뭐 구분 등기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 각각의 소유자들한테 매매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물건이 그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조합원 승계를,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을 몇 명한테 줄 거냐. 원래는 이게 4층짜리 건물 한 사람 거였으니까 뭐 하나만 주던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한 4층 정도 되니까 아마 구분 호실로 한 10개 정도 이상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합원 그 자격을 갖다가 그건 열 몇 개로 이렇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주택재개발에서 조합원의 이 지분 쪼개기라고 해서 되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원래 한 사람한테 줘도 되는 조합원의 그거를 10명한테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 그만큼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기준점을 이렇게 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규정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면 2010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분 쪼개기를 뭐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또는 뭐 토지 건물 별도로 다 가지고 있는 거가 있다고 하면, 이 구역 안에 있다고 해도 조합원을 다 일일이 각각 다 주겠다, 상관없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이 소유권이 변동된 사항으로 지분 쪼개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개까지만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 상가가 아마 속하는 것으로 보여요. 또 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분 쪼개기를 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뭐 건물이든 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구역 지정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조합원은 그냥 하나만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야지 이게 저기 사업성이 좋아야지 잘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한 열 몇 개가 구분 등기로 해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조합원 자격을 갖다가 2개 정도로 줬을 거라는 거죠. 저희가 아까 그 지침에 의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 2개는 주인이 먼저 가져갔겠지. 설마 이 판 사람들한테 줬겠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뒤에 판 사람들한테는 조합원 자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알게 되냐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조합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해당 번지에 이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첫 번째 이 천땡땡 이 사람 역시 136%의 그 낙찰을 받았다가 대금 미납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뒤에 정땡땡이라는 사람이 한참 뒤에 이제 6,200에 입찰을 했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노리고 들어간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현금 청산이 될 거라는 거를 아마 알고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아마 이제 입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공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재개발 그걸로 해서 입찰을 했다가 이제 떨어진 물건이긴 한데요. 지금은 진행이 많이 돼서 이주를 지금 하고 있고, 분양 신청, 조합원 분양 신청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신건인데도 불구하고 178% 거의 180%에 육박해서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갔죠. 그래서 요 받아간 금액이 얼마 정도의 지금 이제 그 피가 붙어서 움직이느냐를 해서 봤더니, 이미 분양 신청은 이미 이제 끝이 났고요. 59A 신청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500, 한 1억 1000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때 당시로 그 정도 8천 정도에 받았다고 하면, 물론 이제 권리가를 얼마 정도 받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가령 그냥 4천 정도의 권리가를 받았다고 했었을 때 지금 피가 한 1억 1000 정도 이제 붙었으니까 한 대략 매매가를 1억 5천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예, 그 정도 했었을 때 8천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1억 5천에서 8천 빼면은 얼마예요? 거의 7천을 갖다 한 뭐 1년 반 정도 만에 이제 버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지금 만약에 판다고 해도 앞으로 가지고 가면 더 많이 이제 수익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더 볼까요? 이제 최근에 제가 입찰을 했다가 저도 이제 떨어진 또 물건입니다. 물건인데 여기는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좋고, 지금 거의 뭐 초역세권 비슷한 쪽에 있어가지고 뭐 프리미엄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쪽의 그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입찰해서 저도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이때 이제 법인이 이제 받아갔어요. 무려 24명이 신건에 들어갔고, 한 162%의 이제 법인이 1억 6,200에 이제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이제 권리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대략 1억 정도 아마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억 6,200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뭐 피를 한 6천 정도 주고 샀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피에 대한 개념이 한 1억 2, 3천 정도 되니까 얼마 정도를 더 저기 한 거예요. 그죠? 한 얼마야? 1억 정도의 권리가를 하고 1억 한 2천 정도를 프리미엄으로 받았을 때 한 2억 2천 정도, 2억 2천 정도 지금 현재 매매가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2억 2천에서 1억 6,200을 하니까 그냥 지금 당장 갖다 팔아도 한 5,800 정도가 남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그 낙찰자가 법인이 받았기 때문에 그 조합원 그 조합 사무실에 따라서는 법인한테 그 뭐죠? 조합원 그 자격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뭐 지금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지금 당장 팔아도 한 몇천 정도는 남는 거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입주를 하네, 임대를 주네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입주권에 대한 이제 승계 여부 및 아니면 이제 매매를 이제 목적으로 해서 바로 이제 할 목적으로 이제 입찰들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폭망한 사례와 이제 성공한 사례를 갖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뭐예요? 조금 더 현장에 임장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입찰을 하셔야지 이 잘못하면 이게 보증금 다 몰수하고 괜히 법원에 용돈 주는 형태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확신이 있을 때 입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좋았다고 하면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제발 손가락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나빠요 이런 거 누르지 마세요. 지금 한 4시가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의 상처가 된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